예,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3번, 세 번째 개념,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극한의 성질. 일단 성질에서 알아둬야 될 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두 fx와 gx의 극한이 존재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알파로서 베타로서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눌 때는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나누기. 극한값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두 함수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극한을 물어보는 경우, 그러한 것에 대한 답은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극한값의 계산의 결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처리하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근데 주의할 게 있죠. 나눌 때는 주의가 있어요. 나눌 때는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제 조건, 나누는 함수가 0이 아니란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gx라는 그 함수가 0이 아니다. gx 함수가 0이 아니면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이 절대로 0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니란 조건만 있으면 이게 성립한다는 뜻이죠.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돼. 나눌 때는 그것만 주의합시다.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거지 뭐. 저번 수열의 극한과 비슷하게도 내가 너를 동그라미, 내가 너를 세모, 동그라미의 극한과 세모의 극한이 수렴할 때 우리는 그 동그라미와 그 세모의 사칙 연산에 대해서도 수렴하더라.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좀 더 실전적인 감각. 두 번째, 역시 상수배를 취한 것도 상수는 앞으로 빠져서 곱하기, 그리고 뒤에 있는 극한값의 계산은 수렴하는 극한으로 계산하더라. 이런 것들이지 뭐.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 이건 필기를 꼭 해놔요. 만약에 둘 중 하나라도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수렴 조건이 없어요. 둘 중 하나라도 수렴한다는 보장성이 없어.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어도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어떤 특정한 극한에 대해서 함수, 두 함수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가 0이 아닐 때 이런 걸 물어본다고. 혹은 0일 때도 물어봐도 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리하면 되니까. 어찌됐건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으면 그 극한값으로 결과를 처리하죠. 근데 만약에 수렴 조건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이걸 공부해야지. 수렴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수렴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서 수렴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로 풉니다. 첫 번째, 그럼 봐봐. 우리는 내가 지금 윗줄, 이렇게 밑줄 진 fx 더하기 gx 혹은 fx 마이너스 gx, fx 곱하기 gx, fx 나누기 gx라는 그 그래프 자체를 직접 그리시면 되지. 내가 조사하고자 하는 그 함수 대상 자체의 그래프를 직접 그리시면 돼요. 직접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극한을 조사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직접 그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아이디어는 표를 그립니다. 표를 그려서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조사한 뒤 같은지 다른지 확인해 봐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조사한 뒤 같아 달라를 확인하시면 돼요. 이 표 그리는 거의 실전적인 감각을 우리 뒤에 편에 문제풀이 할 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 있으니까 우리는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일단 머릿속에 반드시 숙지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에 내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 그렇게 풀기로 했었지, 이런 대화를 할 거예요. 그때 그게 이 말이었구나, 이렇게 인지하시면 돼요.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한 예제에서는 우리 동그라미 세모 요 관점으로 좀 확인할 거야. 자, 해봅시다. 자, 어떤 fx의 극한과 얘 동그라미를 하자고, 그리고 fx 곱하기 gx라는 극한, 얘 세모라고 하자고. 두 개의 극한이 존재한대잖아. 그럼 얘와 얘의 극한을 존재함으로 둘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하죠. 그러면 나는 얘에서 얘를 어떤 지랄을 하면 gx라는 결과가 나올 거냐는 걸 관찰하면 되는 거죠. 그럼 fx로 얘를 뭐 해버리면 돼? 나눠버리면 되죠. fx를 얘로 나눠버리면 gx가 나타나는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해. 근데 나눌 거야. 근데 나눌 때 문제가 있지. 나누는 애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죠. 그런 조건이 있어야지만 참이 되는 건데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이야?
fx가 함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이 조건이 있다면 나눌 수 있으니까 참이 돼버릴 거야. 하지만 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런 성질 때문에 낸 거지, 기억은. 그래서 기억은 거짓. 니은 다시 봅시다. 니은은 이번에 동그라미 할 대상은 fx. 그리고 세모도 존재합니다. 그 세모는 누구냐면 gx분의 fx. 둘을 모하면 역시 gx가 나오는지 또 관찰하면 되잖아. 둘을 모하면 gx가 나오는지. 일단 gx는 0이 아니네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는데 역시 너와 너를 뭐 하셔야 합니까? 나누셔야죠. 너에서 널 나누셔야죠. 그러니까 네가 분모로 깔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역수 취하면 되니까 니를 분모로 깔리면 되는 거죠. 니 분모로 깐다고? 니 분모로 깐다고. 그러면 얘도 틀리죠. 왜? 니 분모로 깐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지금 fx고 세모가 gx분의 fx잖아요. 얘를 뭐 해버려? 어떻게 하면 gx가 나오지? 얘를 분자로 보내버리면 분자로 보내면 fx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오나? 이렇게 하면 fx 안 나오죠? 어떻게 하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세모로 얘가 세모고 만약에 분자에다가 fx를 갖다 놓으면 fx분의 이거 1되니까 fx분의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약분되니까 gx가 나오죠. 다시 fx를 분자에 놓고 세모를 분모에 놓으면 다음과 같은 결과 때문에 gx가 나오지. 그런데 얘를 분모에 놓기로 했잖아. 이 세모를 분모에 놓기로 했잖아.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건 항상 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야.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어야지. 왜? 나누기 하는 거니까. 이 나누는 값 자체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죠. 얘의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네가 0이 아니란 말은 없잖아. 네가 0이 아니어야지만 얘를 나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지. 왜? 너가 나누는 값이 반드시 뭐가 아니라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만약에 있었다면 나눠버리면 되니까 참이 되겠죠. 하지만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고. gx를 만들기 위해서 나눠야 하는데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니은의 명제도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누기에 대한 그 0이 아닌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억 니은은 확인하는 거죠. 다음 디귿. 디귿을 보면 이번에 수렴하는 것은 너 동그라미, 너 세모. 자, 동그라미와 세모가 각각 존재합니다. 그럼 동그라미와 세모끼리는 역시나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근데 거기서 난 fx라는 결과를 내고 싶어. 그럼 둘을 모하기만 하시면 돼요. 곱하기만 하시면 되죠. 둘을 곱하기만 하면 fx가 나오니까 얘 존재하고 곱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리고 gx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뭐 무방하게 그냥 곱하기에 대해서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맞는 것은 디귿 하나만 참이겠네. 이런 식으로 수열의 극한에 동그라미 세모의 성질로서 좀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 세모는 사칙 연산에 대해서 수렴하더라. 각각이 수렴한다면 단 나눌 때는 나누는 놈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성립한다. 그거를 보여주는 기억 니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것. 그럼 또 밑에 있는 문제를 갑시다. 예제 2번. 예제 2번은 여기다 지우고 합시다. 자, 예제 2번 보면 두 함수 fx에 대해서, 근데 예제 2번 같은 스타일은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도 많이 봤죠. 리미트 fx가 x가 a로 갈 때 리미트 fx가 3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fx 마이너스 2gx, 리미트 fx 마이너스 2gx, 너의 극한의 결과가 마이너스 9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x가 a로 갈 때 gx의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야, fx는 힌트를 알아? 알아. fx는 극한 보내면 3이야. 힌트를 알고 있죠? 질문, gx는 힌트를 아나? gx 단독으로는 힌트를 모르죠. 하지만 나는 fx-2gx라는 결과의 극한이 마이너스 9라는 걸 알지. fx는 힌트를 알아? gx는 몰라. 하지만 난 fx-2gx 힌트는 알아. 그럼 난 얘를 뭐 하셔야 돼? 치환해야지.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했죠. 따라서 얘 풀어가는 흐름은 내가 결과를 알고 있는 얘를 통해서 fx-2gx라는 놈을
새로운 함수 hx로 치환하는 거지. 치환하면 반드시 두 가지 사실. 반드시 두 가지 사실. 원! 얘를 hx로 놨으니까 리미트 hx의 극한은 몇이더라? 그렇죠. 마이너스 9더라. 리미트 hx의 극한은 마이너스 9더라. 두 번째, 내가 힌트를 모르는 애가 누구야? fx는 힌트를 알잖아. 하지만 gx는 모르잖아. 그럼 gx를 죽여야지. gx에 대해서 정리. 이렇게 가는 거죠. 따라서 gx에 대해서 정리. 그럼 gx는 영어 가지고 gx 정리. 그럼 gx 넘기고 hx 넘기고 2로 나눠버리면 되죠. 그럼 gx의 결과는 2분의 fx 더하기 h. 뭔 더하기야? 빼기 h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르는 놈을 아는 놈의 정보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가 구하는 답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구하랬는데 gx는 이미 나왔잖아. 2분의 fx 더하기 뭘 자꾸 더하기래? 병신같이. 마이너스 hx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hx는 극한을 보냈을 때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얘 몇이라고 알고 있어요? 3. 하지만 hx도 우린 결과를 알고 있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따라서 계산하시면 12. 따라서 계산하면 6. 뭐 요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테크닉 하나 더 갑시다. 이렇게 해서도 풀 수 있고, 이게 그냥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풀이인 것 같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풀이. 그냥 여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요거만 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네요. 요거만, 이렇게 요 풀이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좀 더 확장된 내용은 다음 문제 풀 때 나오면 또 설명해 드리고. 자, 그럼 갑시다. 또 갑시다. 야, 이거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 잠깐 봅시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일로 와봐. 쌤, 치환 안 하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되지? 뭔데 돼? 바로 봅시다. gx를 얻고 싶어요. 그럼 봐봐. 나 네 동그라미. 나 네 세모. 동그라미와 세모가 수렴하죠? 그럼 너에서 널 뭐 해버려? 뺄 수 있겠지. 빼면 g가 나오네. 너에서 널 빼버려도 극한의 성질이 성립하는 거잖아. 수렴하고 수렴하는 것끼리. 따라서 나는 동그라미의 세모를 뺍시다. 동그라미에서 세모 빼버리면 누가 남습니까? 그렇죠. 2gx가 남죠. 그럼 그의 결과는 수렴하는 극한의 결과로서 나오더라. 그럼 12. 끝났죠. 상순 약분의 분의 A가 리미트 x는 A로 갈 때 gx는 6. 선생님, 뭐가 더 쉬워요? 뭐가 더 쉬운 게 아니라, 내 말 잘 들어. 지금 문제는 이게 쉬운 거야. 뭐가? 동그라미 세모를 연산질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보이는 경우죠, 얘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바로 안 보여. 바로 안 보일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를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아이디어는 안 보일 때 자주 쓰는 거야. 근데 시험에 보이는 것만 나오겠냐고.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치환의 아이디어는 반드시 숙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또 그냥 스무스하게 풀어나가는 거지 뭐. 자, 다음 갑시다.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극한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저번 시간에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풀었어?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면 그래프를 보고 좌극한 우극한 판단하더라. 그래프가 없으면 그래프를 그리고 좌극한 우극한을 판단하더라. 근데 만약에 매번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는 없다고 그랬죠. 매번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 뭐하러 매번 그림을 그려? 좀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겠지 뭐. 그게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내용. 난 동그라미 2번에서 극한값의 계산을 지금부터 할 거야. 자, 극한값 계산 첫 번째. x가 a로 가까이 간다는 x는 a에 대한 꼴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이런 거야. x 플러스 2. 너에 대한 극한을 좀 구해달라는 거야. 그럼 원칙은 어떻게 푸는 거야? 얘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를 그려. 그러면 자, 처음이니까 원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y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 y절편 2 이렇게. 그리고 x를 어디로 보낼 거야? 2로 보낼 거야? 2로 보낼 거야. 그럼 나름 심심하니까 2에 대한 함수값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2에 대한 함수값은 집어넣으면 되니까 4잖아. 그러면 얘 원칙은 어떻게 푸는 거야? 이 함수의 우극한 자극한을 봐야죠. 그럼 2의 우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그래프 타고 이렇게. 2의 자극한은 이렇게 오는 거니까 모두 다 결과가 어디로 가? 4로 가죠. 근데 그 4는 누구냐면 2가 대입된 함수값의 결과랑 똑같죠. 즉 여기에다가 우리가 가고자 하는 x에다 2를 대입한 그 결과랑 동일하다는 거야.
이게 선생님 대입이네요. 그러면 결국 대입이 왜 되냐면 이 함수가 연속함수여서 그래. 아 씨발 이거는 뭐 뒤에 나오는데 그죠?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저 함수가 연속함수면 대입해도 됩니다. 연속함수가 뭔데요? 뒤에 배웁니다. 어쨌든 대입을 해서 답이 나오잖아? 그냥 그게 답이야. 극한은. 대입을 해서 답이 나오면 걔는 그냥 답인 거야. 그래서 극한이 기본입니다. 극한의 기본은 대입한다부터 시작해요. 그럼 대입해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대입하면서 답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런 걸 또 풀어갈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극한의 기본은 대입입니다. 특히 얘가 다항함수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는 닥치고 대입하면 답입니다. 왜? 다항함수는 싹 다 연속함수여서 그래요. 두 번째, 우리는 이건 많이 했던 것 같아. 무한대분의 무슨꼴, 무한대꼴.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도 동일한 아이디어죠. 수열의 극한의 아이디어와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원칙은 원래 이런 거지. x가 2로 갈 때, 뭔 2야?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를 구해라 이런 거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원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서 x를 무한대로 보내봐야 되는 겁니다. 얘에 대한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차니즘이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와서 최고차항의 개수, 차수를 비교한 뒤 최고차항의 개수로 계산하는 건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열의 극한에서 했으니까 패스.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수열의 극한에서 했던 거 역시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계산이 가능하려면 둘의 뭐가 동일해야 된다고? 그렇지. 둘의 차수가 동일할 때만 부정형이라 그랬죠? 차수가 둘 중에 하나라도 크면은 답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럼 둘 중에 차수가 뭐 하다면? 동일하다면 지금 스타일은 부정형의 스타일이고 우린 뭘 하지? 유리화를 하죠. 안 써줘도 되죠. 유리화를 하죠. 유리화하면 어떻게 되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어서 위에 거에 대한 아이디어로 가는 거죠. 하나만 해봅시다.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뭐 자꾸 2로 가? 이씨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g. 야씨 원래 원칙은 어떻게 푸는 거야? 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고. 근데 너네 이거 못 그려. 너네 못 그려. 특히 문과는 절대 못 그려. 이과도 미분하면 그릴 수 있으려나? 뭐 어찌됐건 얘를 그린 다음 x를 무한대로 보내봐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귀찮음으로 그걸 못함으로 우리는 얘를 뭐함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고 차수가 똑같으니까 유리화함으로써 답을 풀어나가더라. 유리화 합시다. 그럼 유리화를 해버리면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몇 x? 그렇지 2x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x. 그러면 유리화하면 뭐분의 목골로 반드시 바뀐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 1, 최고차항의 개수 1, 최고차항의 개수 2.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 뭐 이렇게 하시면 아름다운 거죠. 자, 요건 두 번째, 세 번째는 했던 거니까. 자, 이번엔 네 번째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하지 않았던 것이 나오니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네 번째는 x가 어디로 갈 때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치환입니다. 치환이란 거 되게 중요해요,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면 치환한다. 왜 합니까? 치환을 왜 합니까? 치환하면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뀌어서 풀이가 가능해. 그래서 치환을 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 씁시다.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루트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위에는 4-x입니다. 그럼 얘를 풀어나가는 거지. 근데 x가 어디로 가고 있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치환을 하냐? 기본적인 치환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합니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합니다.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다고 하자. 똑같은 말이에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다고 합시다. 마이너스 x를 t로. 그럼 두 가지를 반드시 밝혀야 돼. 첫 번째, x는 현재 어디로 가고 있죠? x는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죠. 얘가 x가 현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치환을 했으니까 과연 t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해 봐야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만나면 t는 뭐가 돼버려?
무한대가 돼버리죠. 따라서 t는 어디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돼? 무한대로 간다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그럼 t는 무한대.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위에 있는 모든 x들 대신에는 어떤 문자를 사용해야 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모든 x들 대신에 마이너스 t를 대입하시면 되죠.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고자 했던 이 식을 바꿉시다. 리미트 t를 어디로 보내? 이제 무한대로 보내는 거지. 왜? t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또 치환했으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바뀌는 걸 봅시다. 그럼 니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 그럼 넌 4 플러스 t. 그리고 여기는 x들 대신에는 다 누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t들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t를 제곱해도 역시나 t의 제곱. 그러면 여기는 3t의 제곱. x 대신에 마이너스 t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버리면 정답이 뭐야? 왜?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잖아.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치환을 했는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역시나 유리화 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정답. 여기 t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는 1. 여기 t 제곱 앞에 있는 최고차의 개수는 루트 3. 따라서 내가 찾은 정답은 이렇게 내는 것. 따라서 치환을 해버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뀐다는 점. 그래서 치환을 하더라. 그 다음 역시나 그 다음에 가면 새로운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2개 정도 더 있는데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또 새로 나오는 것. 무한대 곱하기 0꼴. 선생님, 무한대 곱하기 0은 답이 0 아닌가요? 미안한데 아니야. 자, 그럼 갑시다. 어떤 스타일입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그럼 무한대 마이너스 0,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어떨 때죠? 지금처럼 x가 0으로 가요. 0분의 1이죠, 그럼. 분모가 0분의 1이면 얘는 무한대입니다. 얘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면 무한대예요, 답은. 그럼 너는 누구야? x가 0으로 가고 있어? 그럼 네 전체는 어디로 가고 있어? x가 0으로 가면 얘 전체가 0으로 가죠. 따라서 무한대 값이 무한대 곱하기 0꼴입니다. 그럼 너를 풀어가는 선생님 기본적인 생각은 뭡니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하시고요. 분수가 있으면 통분 같은 짓을 하시면 돼요. 그럼 변형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짓을 해버리면, 유리화와 통분을 해버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약분이 일어납니다. 그럼 약분이 이루어지면은 그런 불편했던 것들이 제거되므로 대입을 하시면 정답이 나와요. 자, 기본적으로 x에다 0을 대입해 봤는데 다음과 같은 무한대 곱하기 0꼴이니까 나는 답을 낼 수 없어. 그래서 기본적인 변형들을 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변형들 중에 분수가 나왔으므로 통분을 하는 거지. 통분을 해버리니까 얘를 x-1분의로 통분하면 x-1분의 얘도 x-1 플러스 1이니까 x 이렇게 써지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불편했던 것들이 삭제된다고. 그 다음에 x를 0으로 보내보는 거지. 항상 x는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 몇으로? -1로. 그래서 답은 -1입니다. 이렇게 불편한 것들이 약분이 되면 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아주 중요하죠. 6번입니다. 6번. 절로 가야 돼. 이건 너무 중요해. 6번에다 별표 5개 쳐놓는다.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은 너무 중요해. 자, 선생님, 극한을 대입했는데 다음과 같은 짓이 나오면 답이 몇입니까? 극한을 대입했는데 다음과 같은 짓이면 답은 0이에요. 극한을 대입했는데 다음과 같은 짓이 나오면 답은 몇입니까? 답은 무한대입니다. 숫자, 분자가 숫자라 고정되고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면 답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면 이건 답은 뭡니까? 답은 이 아니라 답은 부정형입니다.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때 또 풀어가는 거지. 어떻게 풀어갑니까? 또 살피는 거지. 자, 6번째. 우리는 0분의 0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0분의 0꼴에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리미트 x가 1로 가. 그리고 분모는 x-2, 분자는 x제곱 마이너스 4였다는 거지. 자, 봅시다. 쟤는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x에다 2를 싹 대입해본 거야. 그리고 분모가 어디로 가까이 가? 0. 분자도 0. 그래서 0분의 0꼴이야. 근데 이건 쉬워. 그럼 0분의 0꼴은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생각들이 중요해. 0분의 0꼴은.
분모가 만약에 0으로 가지 않았다면, 분모가 만약에 답이 3이었다면, 분자는 답이 0이었다면, 혹은 0 아닌 다른 답이었다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답을 못 내냐면 분모가 0 가기 때문에 답을 못 내. 그럼 만약에 분모가 0이 가도록 하는 그게 없어진다면 답이 나오는 거지. 분모가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즉 얘는 누구 때문에 0으로 가는 거냐면 x가 2로 가면 여기가 2로 가죠. 분모에 x-2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x가 2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가 0으로 갈 수밖에 없던 거야. 그럼 반대로 분모에 있던 x-2가 없어진다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과를 쳐다보고 x-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분자가 뭐 되기 때문이야?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이야. 그럼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면 x-2가 되고 x 플러스 2가 되죠. 그리고 분모에도 x-2가 있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뭐 돼? 약분돼. 인수분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0으로 가고자 했던 그 인수가 반드시 약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죠. 그러면 2를 대입하면 그냥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를 2를 대입하시면 답은 몇으로? 4로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0분의 0꼴을 풀어가는 기본 아이디어는 뭐냐면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수분해 후 약분이 돼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 그 약분되는 대상도 알아. 약분되는 대상도 짐작할 수 있어. x가 2로 갔기 때문에 x-2가 약분되는 거야. 반대로 x가 3으로 가고 있어. 근데 분모가 0 돼. 그러면 반드시 약분될 대상이 누굴까? 그렇지. x-3이 분자 분모에는 무조건 하나씩은 존재한다는 얘기야. x가 -1로 가고 있어. 누구 때문에? 근데 분모가 0 되고 있어. 누구 때문에 0 되고 있는 거야? 그래요.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때문에 0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 플러스 1도 반드시 약분될 거야. 그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약분이라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인수 때문에 약분이 되는지, 어떤 인수 때문에 0으로 가는지, 그리고 그게 약분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후 약분이 되었다면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약분이 됐으니까 절대로 분모는 0 될 리가 없어. 그럼 그 다음에 극한의 기본 아이디어인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예제 봅시다. 리미트. 문제를 까먹었어. x가 1로 갈 때, x가 1로 갈 때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2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는 재밌어요. 일단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을 해봤어. x에다 1 대입하시면 분모가 2 빼기 2, 0, 분자도 0. 그래서 0분의 0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는 얘가 인수분해 될 대상이, 다시 인수분해래. 밑에 분모가 누구 때문에 0으로 가는 거야? x가 선생님 1로 가면 여기는 x-1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는 거야. 그거 우리가 못 보는 것 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보이는데요? 인수분해하면 보여요. 근데 이 인수분해 우리 하기 좀 힘들죠? 그래서 인수분해와 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와 유리화의 목적이 똑같아. 인수를 찾기 위해서요. 약분될 인수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유리화하라는 이유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기 위해서 유리화하는 건데 0분의 0꼴에서 유리화하는 이유는 약분될 대상을 찾기 위해서야. 그래서 인수분해 목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나는 얘 뭐 해보는 거야? 인수분해 해보는 거지. 해봅시다. 인수분해. 그래서 인수분해 유리화 같은 효과잖아. 그럼 분자는 일단 x-1, x 플러스 1. 아, 분자에는 선생님 x-1 있네요. x가 1로 갈 때. 그리고 분모도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 루트 x 플러스 2. 이거를 위아래로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야, 곱해주면 루트 x 플러스 3 더하기 2가 되고 얘는 만나서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계산하시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안 보였던 것 뿐이지. 반드시 약분돼. 약분하시고 뭐 한다고? 대입 2 곱하기 대입 4죠. 따라서 답은 8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0분의 0꼴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설명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음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아이디어야. 너무 중요합니다. 0분의 0권은. 자, 그럼 여기까지 배웠으면 다음 장 넘기시면 여러분 그 연습 한번 해보라고 그 예제 1번은 여러분 연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6가지에 대한 극한의 계산법을 배웠으니까 그거 연습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꼭 연습하세요. 연습하니까 이건 패스하겠습니다. 연습 안 하시면 천벌 받습니다. 지옥 갈 겁니다. 저주할 거야. 안 하면 저주할 거야. 수학 망해버려라. 저주해버릴 거예요. 교회도 갔다가 절도 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산기도 갔다가 다 찾아갈 거야. 다 찾아가서 기도할 거야. 너네 다 망하라고. 복수가 안 한 사람. 이제 2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마이너스 1은 0이네. 얘의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럼 머릿속에 차차작 펼쳐지죠. 머리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 베타. 그때 뭘 하느냐면 좀 복잡해 보여. 리미트 x는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가 루트 4x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루트 4x 플러스 베타. 자, 그리고 여기는 루트도 엄청 많아. x 플러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루트 x 마이너스 플러스 베타 제곱. 이런 거 좀 계산하는 거지. 해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분자만 봐봐. 분자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러면 위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서 노란색을 가지고서 유리화해야죠. 왜?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분모만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무한대 가고 얘도 무한대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 차수가 동일하니까 분모를 가지고도 유리화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위에 것도 유리화해야 되고 밑에 것도 유리화해야 되니까 쌍으로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그럼 유리합시다. 루트 플러스 루트. 그 여기다가 쓸게요. 루트 플러스 루트. 노란색을 유리화. 그리고 빨간색을 유리화. 루트 플러스 루트. 루트 플러스 루트. 빨간색을 유리화. 뭐하러 다 써. 해봅시다. 해를 보자고요? 지금 달이 떴는데요? 뭔 개소리입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노란색을 유리화시켜요. 노란색을 유리화시킵니다. 그럼 분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그렇게 남죠? 노란색을 유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라의 제곱. 베스킨라빈스 썰이요. 죄송합니다. 노란색이 유리화 됐고 빨간색 갑시다. 빨간색이 남았죠? 빨간색은 누구냐면 루트 이 민망함의 끝이네요. 플러스 알파 더하기 루트 4x 플러스 베타이죠. 빨간색이니까 이 빨간색 부호 바꿔서 올라갔으니까 또 앞에서 뭐지? 카메라 찍는 분이 계시는데 그 카메라 찍는 분이 고개를 절레절레 거려요. 그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병신이 다니나 이런 거죠. 자, 해봅시다. 밑에 거 유리합시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면 누구만 남아? 그렇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노란 색깔이 있으니까 노란 색깔은 뭐 그거 갖다 쓰면 되니까 루트 x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하면 게임 끝이네요.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약분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고. 그럼 끝났죠? 왜? 여기는 파란색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1. 뒤에 거는 이제 자 유리화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죠.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유리화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래서 너랑 너는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차이 계수로 답내는 거죠. 너 최고차이 계수 1, 너 최고차이 계수 1. 그러면 답은 2분의 너 최고차이 계수 2, 너 최고차이 계수 2 더하시면 4.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2. 이러고 내는 거죠. 자,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조임 정리네요.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부르죠. 이거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했을 텐데 굳이 해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임 정리 언제 쓰는지만 좀 확인해 볼까? 조임 정리 언제 쓰죠? 샌드위치 정리 언제 쓰죠? 부등식이 나오고 극한에 대한 걸 물어봤다면 힌트가 극한이라면 100%입니다. 100%. 100% 조임 정리 쓰시면 돼요. 그리고 센스는 부두고의 한쪽만 푸는 거죠. 둘 다 풀 필요 없죠. 어차피 조임 정리를 쓰라고 답낸 거니까. 예제를 통해서 바로 갑시다. 이거의 개념은 수열의 극한과 동일하므로
바로 예제로 갑시다. 그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있을 때 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세제곱 플러스 1분의 fx 전체 이걸 구하라는 거죠. 아, 끝났어. 왜? 내가 필요한 부동식이 나왔고 극한을 물어봤으니까 조임정리 쓸 건데 내가 쓰고자 하는 조임정리 쓰고자 하는 그 대상을 무조건 부동식 가운데 놓는다. 근데 난 fx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난 fx 세제곱을 만들어야지 뭐. 양변을 그래서 세제곱 칩시다. 양변 세제곱해도 분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누가 필요해? x세제곱 플러스 1. 그 양변의 분모를 나누는 거지.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내가 원하고자 하는 대상을 놓는 거야, 가운데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얘는 볼 필요 없어, 사실. 왜? 양변 미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등호가 탄생하고 조임 정리의 목적은 너의 값과 너의 값이 같을 때 너의 값이 나오는 거니까 너의 값과 너의 값이 같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의 값은 계산하기만 하면 되죠. 너 값 계산하면 세제곱하니까 8x 세제곱, 여기는 x 세제곱,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이 계수 8. 너도 8. 그래서 내가 찾고 하는 얘 정답도 8일 수밖에 없더라. 수열의 극한에서 많이 했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셔도 되겠죠. 좋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아, 졸라 중요한 겁니다. 졸라 중요한 거. 84, 85를 하면 오늘 마칠 것 같아요. 이 84, 85의 내용은 0분의 0꼴이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안 나오면 날 죽여. 내 지나갈 테니까 안 나오면 날 찔러 죽여. 안 나왔잖아요, 이러고. 알았죠? 무조건 나옵니다. 잠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정정합시다. 찌르지 마요. 나 오래 살아야 돼. 내 목숨은 소중하니까. 아, 근데 진짜 안 나올 수밖에 없어. 아, 뭐래. 나올 수밖에 없어. 진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학교 있으면 그 학교가 잘못된 거야. 갑시다. 그 페이지 84페이지. 동그라미 몇 번? 동그라미 4번. 미정계수의 결정. 미정. 정해지지 않은 미정계수를 결정합시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미정계수 결정은 언제 나오냐면 분수꼴의 극한에서 나올 겁니다. 분수꼴의 극한. 자, 미정계수 결정에서 알아야 될 아이디어는 첫 번째, x가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숫자로 갈 때 두 가지가 반드시 나오는데 무한대로 갈 때를 먼저 푸셔야 돼요. 반드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항함수라 써있죠. 곧 밑줄 거나요. 다항함수 fx, gx에 대해서. fx, gx는 반드시 다항함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항함수가 나왔는데 지금 분수꼴의 극한인 거지. gx분의 fx라고. 다항함수가 나오고 fx, gx 나오고 너가 알파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분수꼴의 극한이 나오고 걔가 수렴해. 근데 걔는 무조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야.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고 있다면 나는 몇 가지 정보를 반드시 알 수 있다? 두 가지 정보를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가 다항식이잖아.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 그럼 차수가 뭐하단 얘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수렴했어. 0이 아닌 값으로. 만약에 이게 0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분모의 차수가 더 큰 거죠. 하지만 0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둘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차수가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f의 차수와 g의 차수가 같더라. 그래서 함수의 차수를 반드시 결정해주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함수를 찾을 때 차수 먼저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무한대 가는 것부터 푸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답은 어떻게 되지? 이 알파라는 답은 f와 g의 최고차항의 그렇죠? 개수로 내는 거지. 이건 알고 있잖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f와 g의 힌트를 잡아내고 그 다음 두 번째 힌트가 반드시 나올 겁니다. x가 a로 갈 때 꼴입니다. 자, x가 a로 갈 때 우리 거기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쓰자. 어쩔 수 없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데 어떤 분수꼴의 극한이 즉 gx분의 fx가 여기가 무한대가 아니라 a로 가고 있습니다. 특정한 숫자. 그리고 fx가 수렴합니다. 얘가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하자고. 수렴하고 조건이 하나 더 나오는 거야. 그 조건은 뭐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으로 수렴합니다. 봐봐. 어떤 분수가 수렴해. 그리고 심심해서 x는 a로 가는 극한을 g에다 보내본 거야. 근데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간 거야, 지금. 자, 분수꼴이 수렴하고, 이거 한글로 외우셔야 돼요. 분수꼴이 수렴하고 분모의 극한이 0이라면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 반드시. 아, 선생님, 동그라미가 수렴하고 세모가 수렴하니까 동그라미랑 세모를 곱해도 되죠. 그럼 누가 나와요, 곱하면? 그렇지. fx만 나오죠. 그리고 곱하면 극한값의 결과, 계산으로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수렴하고 세모니까 계속 결론.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분모에 대한 극한을 취해봤는데 0이 나왔다면 누구의 극한도? 분자에 대한 극한도 반드시 어디로 간다? 0으로 가더랍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럼 반대로 선생님, 만약에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해요. 근데 분자의 극한이 만약에 분자의 극한이 0이라면, 근데 여기서 알파는 0이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너에서 널 뭐 할 거니까 나눠버릴 거예요. 뭐 할 거라고? 나눠버릴 거야. 다시.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분자에다 극한을 취했는데 0이 돼버렸어. 이제 얘에서 얘를 나눠. 그럼 누가 나와? 그렇지, gx가 나와요, 나눠버리면. 그럼 gx 나누는 것도 너분의 너가 되기 때문에 극한값이 0이 나와버립니다. 즉 결론, 분수꼴의 극한 수렴하고 분자의 극한이 0으로 갑니다. 그러면 분모의 극한도 반드시 0으로 간다. 쉽게 결론. 결론이 뭐냐면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 하고 분자나 분모의 극한 둘 중에 하나라도, 분모나 분자, 일단 모일 때만 쓸게요. 분모의 극한이 0으로 갔다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머지 하나의 극한도, 지금은 분자겠죠? 0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분모가 0으로 갔어. 그래서 나는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서 하나의 힌트를 쓴 거죠. 그럼 이제 뭐분의 뭐 꼴이 된 거야? 그렇죠. 이제부터는 0분의 0꼴이라고 해도 되는 거지. 네가 분자를 0으로 보냈으니까. 분모는 이미 0으로 가고 있고, 아,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네 해서 0분의 0꼴을 네가 만든 거야. 0분의 0꼴을 만들었으니까 0분의 0꼴의 풀이 방법이 뭐였지? 인수분해 후 대입 혹은 유리화 후 대입이었죠. 그 풀이법대로 가시면 돼요. 인수분해 후 혹은 유리화 후 약분하시고 대입하는 그 아이디어를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연습해 봅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옆에 가시면 있어요. 예제 1번. 쉬운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몇으로 가? 1로 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오케이. x제곱 마이너스 1래. 자, 쉬운 얘기부터 합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분수꼴이 수렴해요. 그리고 심심해서 분모는 완벽하게 알고 있잖아. 극한은 대입이라며. 그래서 분모에다가 싹 대입을 해봤어. 분모에다가 극한을 취해봤어. 다시. 선생님, 내가 분모에다가 극한을 취해봤어요.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을 취해봤어요. 극한을 취하면 대입하라 그랬죠. 기본은 몇이 나와요? 0. 아, 선생님, 그러니까 빠르게 분모의 극한을 취했어. 그래서 대입을 해봤어. 몇이 나와? 0. 선생님, 분모가 0이 나오네요. 극한, 분수꼴이 전체 수렴하는데 분모가 0 나오네요. 그럼 나의 결론, 누구도 0 나올 것이다. 분자에 대한 극한도 몇 나올 것이다? 0 나올 것이다. 야, 반드시. 그럼 이걸 써야 돼. 분자에 대한 극한을 취해봅시다. 즉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자가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 너에 대한 극한이 0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를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잖아. 왜? 극한의 기본은 대입이니까.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몇이더라? 0이더라요. 이렇게 힌트를 하나 내셔야 돼, 반드시. 아, 이게 옆에서 했던 얘기예요.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하나가 0으로 가면 나머지 하나도 극한 받으면 0으로 가더라. 그러면 선생님, 두 번째,
잘 봐야 돼, 여기. 이제 너는 분모가 0으로 할 때 분자를 0으로 보냈으니까 뭐분의 뭐 꼴이 된 거야? 0분의 0꼴을 네가 직접 만든 거야, 이제. 0분의 0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분의 0꼴이야, 이제부터. 그럼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대입이잖아. 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모가 x-1, x 플러스 1이야. 그럼 생각. 분자도 반드시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인수로 누구를 갖출 수 있어? 누구 때문에 0으로 갔어? x-1 때문에 0으로 갔죠? 그럼 우리는 그 약분될 대상을 알 수밖에 없다고. 그럼 반드시 분자는 x-1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몇 차지? 2차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테크닉을 잘 씁니다. 생각. 선생님, 그럼 분자는 원래 이 모양이 나와야 돼. 근데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건 알아. 그럼 네가 나오려면 상수항만 맞추면 돼요. x 무엇을 전개해야 뒤에 상수 마이너스 1과 누구를 전개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b를 전개해야지만 플러스 b가 나오죠. 이렇게 맞출 수 있어. 2차는 이렇게 맞추는 게 바로 가능해요. 네가 2였다는 결과지. 아,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뭐예요? 약분. 약분이 이루어졌으면 뭐 하는 거야? 대입하라 그랬죠.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 마이너스 b라는 결과죠. 그 결과가 극한값은 몇이었더라? 2였더란 뜻이지. 그러면 정리하시면 4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마이너스 3을 싹 갖다 발라버리면 나오죠. a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미정계수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아이디어로?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한쪽이 0으로 나오면 다른 한쪽이 0으로 간다로 하나. 그러면 이제 0분의 0꼴이니까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 인수분해를 하는 목적은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하기 위해서. 약분할 대상을 알고 있다고. 그게 0분의 0꼴의 핵심이라고. 그걸 쓰고 가는 거지. 특히 2차일 경우는 그게 매우 유용하더라. 자, 다음 한번 해봅시다. 이제 2번입니다. 왜? 0분의 0꼴은 다항식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 그렇죠. 유리화를 하는 루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린 거기 있는 거지. 예제 2번. 이렇게 있어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 분모는 x 플러스 1 a 루트 x제곱 플러스 8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있는 거지. 자, 해봅시다. 아,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하고 분수꼴이 수렴하고 분수꼴이 수렴하는데요, 분모의 심심해서 대입해보니까 어디로 가요? 0 가죠. 분모의 극한이 0 가요. 그럼 첫 번째, 누구의 극한도 0 갈 거예요? 그렇지. 분자의 극한도 0 갈 거예요. 그럼 분자의 극한을 딱 취하면 0이야. 그럼 극한은 뭐 하는 거니까? 대입하는 거였잖아. 대입 한번 싹 발라보자고.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9죠? 그러니까 몇 A? 3A. 플러스 B는 몇이라는? 0이라는 그런 결과예요. 그러면 B는 어떤 결과? B는 마이너스 3A라는 그런 힌트를 아는 거지. 두 번째. 이제 너가 하나를 0으로 보냈으니까 뭐분의 뭐꼴이야? 그렇죠? 0분의 0꼴이라는 거죠. 0분의 0꼴이니까 얘는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할 거야.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면 분모는 역시나 x 플러스 1 때문에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x 플러스 1이 있겠지. 근데 아까 2차였던 문제는 그걸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 못 맞춰. 맞추기 힘들어. 그러면 전에 나왔던 힌트를 활용합니다. b를 누구로 바꾸는 거야? 마이너스 3a로 바꾼 다음에 생각을 해보는 거지. 봅시다. 그러면 b 대신에 마이너스 3a를 넣어요. 마이너스 3a를 갖다 발라. 마이너스 3a. 그럼 a로 뭐 할 거야? 묶이잖아. 그럼 a로 묶이면서 루트 x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묶인 거지. 3a로. 그러면 이제 뭐해?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후 약분. 근데 인수분해와 같은 효과. 유리화. 유리화. 해봅시다. 리미트 x는 마이너스 1로 가고, 분모 봐. x 플러스 1이 있고, 이거 전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개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써주고 분 잡읍시다. 먼저 a가 앞에 발려있고,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의 거 제곱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 맞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하니까 약분될 대상이 보인다고. 그렇게 바로 나타난다고 유리하면 끝났죠 이제. 왜? 약분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뭐 하시면 대입하시면 되죠. 사르르 대입하면 9 루트 9 그럼 3이 되죠. 몇 분의? 6분의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리고 a 마이너스 2a 그럼 약분 치면 마이너스 3분의 1 a가 나오죠. 그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주어져 있던 거잖아. 그러니까 너의 결과가 마이너스 3분의 2더라죠. 따라서 a는 몇이란 뜻이에요? 2였다는 뜻이지. 다시 그럼 a가 2였으니까 우리 아까 알고 있던 얘 힌트 있죠? 그럼 a가 2였으니까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6이 나왔던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2차일 때와 아까 했던 2차일 때 있죠? 예제 1번 2차일 때와 예제 2번 루트일 때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고 얘는 유리화를 통해서 인수분해 효과를 보는 두 가지 스타일이니까 두 가지를 구분하면서 연습해 둡시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하나지. 분수꼴의 극까지 수렴하고 한쪽이 0으로 가면 다른 한쪽도 0으로 간다. 그거 하나. 0분의 0꼴이 됐으니까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 후 약분하더라. 그 다음 대입하더라.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알죠? 그 다음 최종적인 목표는 예제 3번 같은 거지. 예제 3번 같은 것들이 내신 스타일이고 여기서 좀 더 확장되면 그 뒤에 연습 문제 있습니다. 확장되는 문제가 그 확장되면 이제 모의고사에도 이렇게 나왔던 조금 하지만 똑같은 문제야. 뭐 그런 걸 풀어가는 거지. 뭐 조금 확장된 것들 기본 아이디어들을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갑시다. 마지막 예제 3번. 오늘은 예제 3번까지 하겠습니다. 가나 초콜릿 가 조건이 뭐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그리고 위에는 fx 마이너스 x 세제곱 그게 마이너스 2 원어원이 부르는 죄송합니다. 갑시다. x 마이너스 1 fx 2 가나 조건이 주어졌을 때 f 마이너스 1을 구해라는 거죠. 그럼 fx를 찾아버린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쳐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fx라는 함수를 찾아야 돼. 결국 함수를 추론하라는 뜻이에요. 함수를 찾아내라. 함수를 찾고자 할 때 하여야 하는 건 뭐다? 반드시 차수를 결정합니다. 잊으면 안 돼. 함수를 찾고자 할 때 무조건 차수부터 결정하는 거야. 그러면 가나 중에 뭐부터 푸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부터 푸는 거라고. 무조건 무한대부터입니다. 왜? 차수에 대한 힌트를 알려줄 거거든. 빠르게 봅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때 답이 수렴했어. 근데 분모가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럼 분자도 반드시 몇 차가 나와야 돼? 2차가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x 세제곱이 있잖아. 그러면 fx는 반드시 누굴 갖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렇지. x 세제곱을 갖고 있으면서 너를 지웠다는 얘기지. 그리고 2차가 돼야 되고 2차일 때 답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2차항의 개수가 얘는 1이니까 얘가 2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답이 결과치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뒤에는 플러스 모르니까 ax, 뒤에도 모르니까 b. 이렇게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차수를 정하고 개수를 정하는 효과야. 거기까지가 끝. 목숨 다 한 겁니다. 두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갈 x 마이너스 1분의 분자는 이거죠. 이거 fx 그게 뭐해? 수렴해. 분수꼴의 극한이 수렴합니다. 분자의 극한, 다시 분모의 극한은 어디로 가? 0. 그럼 분자의 극한도 어디로 가야 돼? 0.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것. 선생님,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의 극한도 0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x가 1 들어가는 거잖아. 대입되는 거잖아. 그럼 너 fx 여기 있잖아. 그럼 x 1을 여기다 발라 대입하는 거죠. 발라 대입하시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플러스 b 발라버리면 0. 분자도 0으로 가더라. 그럼 정리해 주시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니까 넘어가시면 1. 이러한 결론 하나를 내는 거지. 두 번째. 선생님, 분모는 이미 0으로 갔고 나는 1번에서 분자를 0으로 보냈으므로 이번에 뭐분의 뭐꼴이 된 것이다? 0분의 0꼴이 확정된 것이다. 0분의 0꼴이 되어버렸으니까 나는 인수분해 후 약분을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쓰지 마. 어떤 인간이? 선생님, x-1. 그럼 분자에도
반드시 x-1 있겠네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 또 x 그리고 끝에 맞추면 되니까 마이너스 b, 뭐 x제곱 마이너스 b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요. 3차는 안 돼. 2차는 되지만 3차는 끝에 보고 맞추면 안 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3차는 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차 분자가 다시 써볼게요. 확실히 x-1을 인수로 갖고 있는 건 나도 알아. 근데 3차를 뭐 해야 돼 일단? 인수분해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건 아는데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쨌든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3차를 인수분해 하려면 뭐밖에 없어요? 조립제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3차를 인수분해 하려면 조립제법을 하셔야 돼요. 3차, 2차, 1차, 상수항. 조립제법 시작. 그리고 우리는 조립제법 할 때 안다? 왜? 네가 어찌됐건 x-1 그리고 뒤에 어쩌고로 되는 건 확실하잖아. 왜? x-1이 약분돼 있게 확실하니까. 그러면 x-1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쳐 발릴 놈은 무조건 몇이라는 거라? 1이라고 하는 거죠. 아, 인수분해 시작. 너랑 너 곱해서 1. 너랑 너 더하면 마이너스 1. 너랑 너 곱하면 마이너스 1. 너랑 너 곱하면 마이너스. 너랑 너 하면 마이너스 3. 넘마 까빠 까빠. 이시자 뽀꼬 빠삐뽀. 이거죠! 근데 얘가 몇이야? 우리 a 플러스 b가 몇이란 결과를 알고 있어? 1이란 결과를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다 몇이야? 0입니다. 조립제법 완벽하게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 다시 쓰는 거지. 선생님, 나 조립제법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에 의해서 우린 x-1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여기에 써지는 것은 2차, 1차 상수항순으로 2차, 1차 상수항순으로 쓰고 걔의 답은 문제에서 결과 2라는 걸 하는 거지. 그러면 인수분해 후 약분, 그 다음 1을 쳐 대입, 1 대입하면 사라지죠? 남는 게 a-1. 그의 결과는 2. 그러므로 a 값은 좋습니다. 3. a가 3이니까 a 플러스 b가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a 값 3이니까 b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a, b를 찾았네. 이게 끝이 아니야. fx는 그럼 완성된 거죠. fx는 여기 있죠, 여기.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a 찾았잖아. 3x b 찾았잖아. 마이너스 2. 아, 완벽합니다. 여기다가 누굴 바르면 마이너스 1을 바르시면 f-1이 나오니까 답입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알아서 계산.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와 숫자로 갈 때가 나옵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숫자로 갈 때 그 인수에 대한 거, 그거는 0분의 0꼴에서 시작되는 아이디어. 그래서 0분의 0꼴이 최고로 중요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에는 내신에 또 잘 나오는 가우스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 좀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마 도형과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도형에 대한 도형과 극한. 그 정도를 하면 또 이제 함수의 극한이 또 끝나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또 복습 철저하게 하고 오셔야지 다음에 할 것들을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극한에 대한 거를 열심히 복습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